자, 이번 시간 이어서 AFPK 세금 설계 문제풀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1장 세금 설계 총론 관련돼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제 3번의 세금 설계 프로세스 관련돼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세금 설계 프로세스 중 2단계인 정보 수집에서 정량적 정보 수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긴 하죠. 그래서 정량은 재무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성적이라는 표현 나올 수 있습니다. 정성적. 자, 얘는 비재무적인 것.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무적인 정보는 무엇이고 비재무적인 정보는 무엇인지를 결정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 1번. 자, 세금 설계에 대한 고객의 태도, 그 다음에 이해 수준. 자, 태도, 동그라미, 이해 수준. 자, 이런 정보들은 정량적 정보는 아니고요. 정성적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고객의 과거 납세 내역. 고객님 과거에 세금 얼마 납부했는지 납세 내역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자, 재무적인 정보가 되겠죠. 3번.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세금 관련 특성 확인. 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서 어떤 세금이 발생되는지 보여주세요. 재무적인 것. 자, 현재와 미래의 세금 부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 자, 부담 관련 정보는 뭐 소득과 관련된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재무적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하시고 정량과 정성적의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제 5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세금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세금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 국세는 자, 국가의 재정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거기에 재원이 바로 국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하고요. 자, 일치하면 뭐라 그럴까요? 직접세라고 합니다. 일치하면. 자, 그러면 대표적인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 일단은 판매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뭐가 포함돼요? 자, 부가가치세가 10%가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누가 납부를 한 거죠? 우리가 납부했잖아요. 자, 이것을 담세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자, 그러면 세금을 부담해서 판매자에게 지불했고, 자, 판매자는 세금을 대신 신고해줘야 되겠죠. 자, 이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접세라고 하고요. 자, 일치하면 직접세라고 하고, 간접세의 대표 주자는 부가가치세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3번 부가세라 함은 자, 다른 조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자, 덧붙여 부가 징수하는 조세고요. 자, 이는 과세 표준에 대한 유효 세율과 무관하므로 재무설계사 입장에서는 유의하지 않아도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자, 일단은 취득세를 한번 볼게요. 자, 취득세는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농특세. 자, 농특세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했었을 경우에 농특세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로 자, 취득세에 따라 붙는 부가세로 보시면 돼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그래서 부가세라 하는 것은 자, 다른 조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덧붙여 부가 징수하는 조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과세 표준에 대한 유효 세율과 무관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합산돼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일단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부가세 때문에 유효 세율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재무설계사는 유의해야 됩니다. 부가세도 체크하시고. 4번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조세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다. 자, 일단은 지방세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충당, 자, 수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수입원이 바로 지방세이다. 이런 형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법의 법원 관련돼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제 6번입니다. 자, 세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세법의 존재 형식을 뭐라 그런다? 세법의 법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 훈령, 통치, 이해규입니다. 이해규는 자, 세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돼요. 판례, 훈령, 통치, 이해규는 세법의 법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방세법에서의 지방세의 모든 세목을 규정하고 있다. 네, 일반적인 내용 암기하시고 3번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자, 승인됐죠? 승인된 국제법규입니다. 국내법과 독립된 별도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같은 효력을 갖지 승인이 됐으니까 자, 승인됐는데 굳이 같은 효력을 갖지 않을 필요가 없겠죠? 3번 틀렸고요. 4번 국세는 세목별로 별개의 법률이 제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뭐 소득세 관련돼서는 뭐 소득세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뭐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도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세목별로 별개의 법률이 제정되어져 있다. 자,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주제 7번 넘어가서 우리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도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세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자, 조세 법률주의는 자,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자, 국민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자,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거면 그 근거를 가지고 와라. 이게 바로 조세 법률주의에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세 평등주의는 자, 조세 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바로 조세 평등주의 이렇게 연결하시고 자, 그다음에 조세부담 공평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러한 조세부담 공평의 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럼 수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소득 높은 사람 세금 많이 내라 이런 것이고 자, 수평적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동일한 만약에 소득 활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라.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자, 수평적 공평은 자,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 부담을 해라. 자, 4번. 자, 수직적 공평은 경제력이 큰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겁게 과세하는 것으로 자, 이는 근거과세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진과세. 자, 우리나라 소득세 6%에서 45%, 8단계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근거과세가 아니라 누진과세의 근거가 된다. 4번 정답 체크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세부과의 원칙 4가지가 있고요. 세법 적용의 원칙도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국세부과의 원칙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외울 때는 실신근조. 자, 이렇게 외우시고 국세부과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실은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 자,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자, 경제적 실질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는 원칙을 말한다. 자, 내가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주거용으로 써요. 자, 그러면 이때는 주택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돼서 세금을 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법적 형식은 오피스텔인데 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실질을 기초로 해서 과세하는 원칙이 실질 과세 원칙이다. 자, 2번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자,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좀 꼭 강의하지만 항상 신의성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냥 뭐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실질과세 원칙은 자,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해야 된다. 증거자료에 의해서 해야 된다. 자, 이건 실질과세 원칙이 아니라 근거과세 원칙입니다. 자, 나에게 세금을 묻거든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시오. 근거과세 원칙 관련된 부분입니다. 3번 정답이겠죠. 4번 자, 정부가 국세를 감면해줘요. 자, 그 경우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고요. 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실시근조. 자,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면 깎아주는 그거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건들을 겁니다. 그 조건 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 조건 따르지 않으면 감면 취소해버리고 세금 다시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 괜히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가시면 자, 11번 문제. 자, 국세기본법상 세법 적용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세법 적용의 원칙 4가지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국세부과의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세법 적용의 원칙에 국세부과의 원칙을 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신근조. 실신근조.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더니 실신근자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만 왕따고 나머지는 세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세법 적용의 원칙, 납세자 재산권을 부당 침해하지 말아라. 소급과세 하지 말아라. 자, 소급과세는 만약에 자, 세법이 바뀌었는데 자,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은 자, 소급과세 해도 되고요.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것은 소급과세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업 회계 기준, 자, 기업 회계를 존중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받아줘라.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거 두 개가 헷갈릴 수 있겠죠. 하나는 세법 적용의 원칙, 하나는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 실신 근조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세법 적용의 원칙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법 적용의 원칙과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먼저 소급과세 금지란 자,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소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세율을 인하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자, 인하하면 일단 누구에게 유리해져요?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해지죠. 자, 이때는 자,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납세자에게 불리할 경우에 소급 과세하지 말아라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 침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납세자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입니다. 자, 세법의 해석은 자, 조세 평등 중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 해당 조항의 재정 목적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데 징수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자, 세무공무원 사람이니까 한계를 인정해 줘라.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자,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 형평 해당 세목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그냥 한계를 인정해줘라. 네 번째로는 기업 회계를 존중하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세 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 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해야 된다. 아시죠? 내용보다는 일단은 덩어리들을 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소급과세 금지, 납세자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자,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 회계 존중. 자, 이것은 세법 적용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납세 의무의 성립입니다. 자, 납세 의무는 성립은 세금이 탄생한 것.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확정은 세액이 확정된 것.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소멸은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이 사라진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납세 의무의 성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10번이고요. 문제는 15번입니다. 자, 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자,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맞는 표현이죠. 자, 2번, 과세 물건을 직접세에서는 주로 소득. 자, 소득에 대해서 직접 과세하니까 소득.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행위 또는 거래. 그 다음에 지방세의 경우 재산, 거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물건 잘 암기하시고. 3번, 과세 표준은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자, 우리 과세 표준에다 세율 곱하게 되면 산출 세액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 표준을 곱하는 비율로서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을 비례세율이라고 하고요. 과세 표준의 크기가 커지면 그게 크게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직접세는 어떻게 돼요? 자, 6%에서 45%의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서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선택지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주제 11번 납세 의무의 확정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납세 의무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자, 과사관청의 부과에 의해서 확정되는 경우를 부과제도라고 합니다. 그냥 고지서 날라오면 부과제도입니다. 자, 이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요. 자, 납세 의무의 확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납세 제도에 속한다. 우리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자,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신고납세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가제도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건 도대체 뭐냐? 자,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또는 납부하더라도 다시 세액이 계산돼서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이거 3번이 틀렸어요. 아시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납세 제도가 아니라 정부 부과 제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는 결정, 통지가 납세 의무자에게 송달한 때이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납세 제도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4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제도에 의해서 확정되는 조세이지만 납세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납세제도에 의해서 확정된다. 두 가지 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납부도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